용산 얘기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이제 당내에서 뭐 책임론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안철수 의원이 해당 행위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시켜야 된다라는 SNS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우리들의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리더가 누구냐가 이제 여당은 문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경훈 후보 디스한다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그다음에 4번 집에서 자고 있던 이준석. 김종우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왜 안철수 의원 얘기 나오면 항상 저한테. 저는 깊이 생각하진 않고요. 이렇게 그냥 그 뉴스를 접하고 그냥 그 우리 선수가 뛸 때는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소 그런 그 원칙적인 문제 제기라고 봤어요. 그 이후에 그 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이 더 천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동안 선거를 많이 제대로 돕지 않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서운함 그 정도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감이에요, 사감. 오랫동안 이어진 저는 사감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우리 안철수 대표는 뭐 당도 그렇게 자주 바뀌시는 분이 뭘 자꾸 해당형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까지 해당형이 수도 없이 했겠는데 당을 그렇게 자주 바꿨으면. 정치적 앙금. 저는 사감도 있었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발끈한 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어른이잖아요, 일단. 어른이고 우리 당의 중진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면 그런 개인적인 자신을 비난했다고 해서 발끈해서 사감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당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저는 바랬는데 강서구청장 참패 소식이 들리자마자 가장 먼저 안철수 의원 관련해서 뜬 기사가 이준석을 징계해야겠다. 이게 들리니 저로서는 안타깝죠. 뭐 아주 간단하죠. 근데 딱 듣는 순간 그게 무슨 정무적 의미나 혹은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화난 거예요. 관계상 오랫동안 이제 좀 좋은 사이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거를 억제를 못한 거예요. 근데 뭐 한순간의 감정인가 싶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거 제명 서명 운동까지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1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그냥 징계 요청하겠다라고 SNS 한번 한 거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안철수 의원 답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또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서명운동 받겠다고 하고 우리 당을 돕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러시나? 그렇다면 더 골치 아프죠.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을 계속 주장을 연속해서 하시면 정말 정무 감각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죠. 동의하세요? 안철수 대표님이 꼽히면 못 말려요. 그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탈당까지 가고 새로 당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또 이 소위 말해서 당이 또 다시 또 갈라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감정선이 한번 어디로 닿으면은 이게 또 멈추지를 않는 분이지. 취지는 아마 비판을 해도 좀 애정어린 비판을 하자. 당 지도부가 됐든 당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할 때 또 큰일 앞두고 그런 취지였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영 그거는 좀 안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죠. 네. 이렇게 당내 상황 얘기를 조금 해봤고 이번 선거의 책임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있다라는 내용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를 왜 안 하실까요? 이거는 내 탓이오 아니다. 그렇죠. 내 탓이오가 아니죠, 이건. 유체이탈 화법 아닙니까? 당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당에 또 메시지를 내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당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예. 당을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 당선되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수사만 했던 이런 또 방식들, 통치의 방식들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졌으니까 당이 좀 바뀌어야 돼? 이거는 저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을 당에게 회피하는 거다. 제주는 곰님이 부리셨는데 빚은 당에게 또 떠마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은요, 국정 운영 지지율을 먹고 살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그늘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거는 1차적으로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용산은 누구도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진다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조짐도 안 보여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번에 이 참패를 보고도 문제 없어. 그냥 그냥 그대로 가.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대통령 입장이 교훈과 변화라는 이 메시지를 냈다는 면에서 일단 시작은 미미하지만 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당정관계 새로운 재정립, 충성스러운 반대가 가능한 그런 재정립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충성스러운 반대를 통해서 반대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도 생각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하여튼 독법이 이렇게 달라요. 듣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돼 보이죠? 안쓰럽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어쨌거나 공천 그 경선 통해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네. 예, 그걸 무조건 대통령이 잘못했다 얘기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제에서 그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대통령 탓이죠. 따지고 보면. 하지만 정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 소속인 우리 당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당이 할 일이 뭔가를 지금 찾아야 돼요. 내년 총선 이기려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배치할 것이고 어떻게 인재 영입할 것이고 특히 수도권 121석 어떻게 이거 최소한 40석에서 60석 만들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죠.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어요.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당에서 지명 철회를 권고를 했다라고 하죠, 대통령실에. 그럼 이거는 뭔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의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은 든 거죠.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은 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행 방어하려다가 주랭랑 모습까지 보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이미 악영향 미치고 그렇게 만든 국민의힘 뭐 당대표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영향 미치고 끝난 다음에 뭐 건의했다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보궐선거 지고 나서 어찌됐든 형식적으로 당의 건의를 받아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저는 긍정적인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그 시그널이고요.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처음 참석해서 연설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안보와 관련된 연설할 때 우리 민주당에서 발끈했던 단어 있죠.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단어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대통령의 그래도 고심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첫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좀 그랬으면 선거를 치릅니다.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참 여당 정치하시기 참 힘드시겠습니다. 참 응원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절박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팅! 사실 김행 후보자 같은 분 임명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걸 했는데 또 칭찬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이 내실 있는 변화라는 요 단어 하나를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야 돼. 참 힘드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응원합니다. 시작은 미흡하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네 분 정치 고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지 딱 1분씩 드릴게요. 근데 저희 제작진이 혹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모자이크 처리에 음성 변조를
음성도 변조? 음성 변조. 예. 네 분이 어떤 얘기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무슨 저희, 대통령이 예. 그렇게 무서운 사람입니까? 무슨 음성 그러면은 변조도 하죠, 모자이크까지. 해요. 아 그럼요. 실명을 해야죠. 뭐. 우리가 무슨 아, 우리는 충성스러운 반대자예요. 무슨- 왜 그래요? 오케이. 저기 뭐야 범죄자 범죄자도 아니고 무슨 모자이크 처리를 해. 저가 하면 저 모자이크 처리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긴 말씀 드리기 어렵고요. 붉은 단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디 유튜브 가서 보셔도 되고요. 어디 플랫폼 같은 데 가서 보셔도 됩니다. 긴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시고 견제받지 않는 군주가 조선시대에 올바른 군주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교훈을 남기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공신들의 조종당하던 왕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전과 함께 그 공신들 다 쫓아냅니다. 그때 중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당신의 정적이 되겠소. 나는 당신의 연인이고 당신의 중전이지만 당신의 정적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너무 불안한데. 왜? 중전 이야기까지 하시고. 아니, 그런가? 이상한 뉘앙스 될 것 같은데. 모자이크인데 뭐. 아직 괜찮아. 모자이크 아니잖아요. 난 그 드라마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 의원님. 저는 지난 대선 때 사실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도 지지했었고요. 또 지난 전당대회 때 또 지금 김기현 대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후보 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당을 사랑합니다. 20년 넘었고요. 당 생활한 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작은 선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다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특히 수도권 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초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2021년 6월 29일 대국민 연설한 것을 저는 지금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상식을 강조하셨고요. 내 편, 네 편 나누지 않는 정치하겠다. 1분 지났습니다. 제가 무슨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이렇게 매정하게 역시 당내 비주류입니다. 아니, 앞에 다른 후보 도왔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를. 아니, 왜냐하면 어. 이렇게 우리 당은 큰 정당이에요.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목소리 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포용이 개혁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략으로 가면은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김의원이나 나나 좀 아슬아슬한데. 아니 근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 정말 우리 진심이 느껴지는 거야. 느껴졌어요. 진심은 느껴지는데 불안해요. 진심이 두분 다 불안하게 왜 여기를 걱정시켜? 아니 대통령께서 저 사람 맞아 그때 나 안 도왔네 이렇게 되면 난 거의 또 희망이 없네. 대통령님,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큰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주위에서 이상한 대북 정책, 그리고 이상한 언론 정책, 또는 이상한 복지 정책 아이디어 내는 정무직들 멀리하십시오. 대한민국 공무원들 똑똑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지는 않지만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수준으로 관리는 잘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정무직들 멀리하고 늘공들, 일반직 공무원들과 일상적인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하시면 나라는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판단을 선행해서 보고하세요. 보기 싫은 모양. 다시 해요. 보고해. 처음으로 다시 하네. 중간에 아이고, 끼어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아니 뭐 진짜 진심이다, 진짜 진심. 선거 방송이야 저 앞에 보고하게. 예,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판단을 선행해서 하고 오더를 내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듣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그다음에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판단하고 오더 내리는 그런 국정 운영은 국민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절대 이롭지 않습니다. 검사처럼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리고
대통령이 뛰어난 장악력은 민심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와 정당은 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 쳐다본 거 맞아요, 대통령? 안 쳐다보고 안 쳐다보셨어요? 방향은 잡았는데 끝까지 안 보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이 한 걸로 알 거야. 모자이크 처리하면 국민의힘에게 자유를 국민 주십시오. 독립 만세.